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중동에서 총성이 울렸어. 지난 7월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교전이 시작된 건데, 이에 이스라엘은 8일 전쟁을 공식 선포했어.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싸우는지부터 알아야겠지.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거든. 이 세 개 종교 모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은 당시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며 이주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돼. 그런데 혹시 그 말 알아?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충 영국을 찍으면 된다는 거. 이번에도 그 영국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인 1915년 아랍인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내에 예루살렘 땅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었어. 1947년 유엔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 두 국가로 분리하되 예루살렘은 공동 통치구역으로 두자며 분할안을 통과시켰거든. 이에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웠어. 그러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화가 나겠지. 예루살렘은 자신들한테도 중요한 성지니까 말이야. 이에 발끈한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게 100년째 이어져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야. 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하나 있거든. 바로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야.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 처음 총리가 된 이후 도합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리직을 역임한 최장수 총리인데, 지난 2021년 6월 부패 혐의로 권좌에서 물러났어. 부패로 물러난 사람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그가 집권 내내 반아랍, 반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친 보수 우파이기 때문이야. 그는 이스라엘의 인구 약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국민과 정당 지도자를 테러 지지 세력이나 유대인의 적이라고 칭하기까지 했어. 심지어 2018년에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나라다라고 규정하는 유대민족 국가법을 만들기도 했지. 내부가 시끄러우면 외부의 적을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2022년 11월 다시 총리로 복귀한 네타냐후는 극우 세력과 결탁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압박했어. 육해공 통로를 모두 차단해 팔레스타인을 고립시켰지.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지. 분명한 적이 생겼기 때문이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거론하던 누군가들이 생각나지? 셋, 이번 사태가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중재해 내년 미국 선거 전 중동 정세 안정을 노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란이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말이 나왔어. 이 자금이 어디서 났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 자금이 한국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갑자기 여기서 우리나라가 왜 나와? 지난 9월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인질 협상이 있었거든. 이때 한국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 약 8조 원이 카타르 은행으로 송금되면서 맞교환이 성사된 거야. 이게 하마스의 지원 자금이 됐다는 거지.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복잡해졌겠지.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라며 팔레스타인을 두둔했어. 또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어. 가뜩이나 반미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두 집단이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 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고 하고, 시리아, 레바논도 전쟁에 가담하면서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우려도 커지고 있어.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했는데,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가뜩이나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 경제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오늘 준비한 3분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 주엔 더 핫하고 재미있는 이슈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럼 안녕.